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가 좋아요 나나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이제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렸죠. 출석 체크를 해달라고. 출석 체크는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이제 구독, 그쵸? 구독 부탁드리고 또 구독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콕콕콕콕콕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래서 출석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수업은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일본어의 표기법에 대해서 제가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일본어 표기법 4가지. 뭐뭐가 있었죠?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본어 표기법 첫 번째로 자, 히라가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타카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 표기법 세 번째 뭐가 있었죠? 한자. 기억나시나요? 한자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었죠? 네 번째로 로마자가 있었죠. 로마자는 뭐라고요? 알파벳을 표기한 글자예요. 자, 일본어는 이 4가지로 보통 이제 글을 표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배울 거는 히라가나와 그리고 카타카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뭐 대체적으로 일본의 글자 하면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있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자, 근데 이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시고 계신 분들도 뭐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사실 뭐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분들도 학원에서는 많지 않고, 왜냐면 학원은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그냥 일본어의 히라가나는 뭐 이런 글자 모양이고 뭐 이렇게 뭐 생긴 거고, 카타카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 모양이고 생긴 거다, 그래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설명은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라가나와 카타카나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그러면은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를 대부분 많이 사용했어요. 오히려 한글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물론 지금처럼 사람들이 말은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글로써 표기하는 방법은 사실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한자라는 거는 되게 좀 어렵잖아요. 표기법이 따로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한자라는 글자는 어떤 특정한 계급,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사용할 수가 없는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왕이나 또는 왕족이나 또 귀족들이나 그쵸, 양반들이나 이런 특수한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밖에는 사용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사용하지도 못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 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일본도 예전에는 당연히
한자 밖에는 글자가 사용되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일본어는 지금처럼 사람들 간의 대화로 얘기를 하고는 있었겠지만 이 그 말을 갖다가 글로 표현하는 방법은 한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층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 또 귀족들, 어떤 이런 신분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높은 사람들, 어떤 특정 계급들, 이런 사람들밖에는 사용할 수도 없었고 사용하지도 못했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헤이안 시대에 한자를 대신하는 일본의 고유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히라가나와 카타카나인데요.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일본에서는 카나 문자라고 해요. 이 카나 문자라는 게 바로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지는 일본의 고유 글자예요. 헤이안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 헤이안 시대 이전에는 한자 밖에는 일본에서 사용이 되지 않았고, 이 헤이안 시대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라는 이 카나 문자, 고유의 일본어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카나 문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한 사람이 이 헤이안 시대에 갑자기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한글처럼 집현전에 모여서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카나 문자가 만들어진 그런 유래를 보면은 히라가나와 카타카나의 글자 모양에서 이 만든 이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먼저 히라가나의 글자 모양은 어때요? 동글동글하죠? 그쵸? 그 다음에 카타카나의 글자 모양은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각이 졌죠? 자, 이 글자 모양만 보더라도 히라가나는 동글동글한 이미지, 귀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킨 거로 봐서 히라가나는 여성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타카나, 이 각이 진 뭔가 떡대 잡힌 그런 이미지의 카타카나는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남성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히라가나는 여성이 만든 글씨였고 카타카나는 남성이 만든 글씨였는데요.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중에 어떤 글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히라가나가 카타카나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히라가나는 카타카나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일본어를 공부를 할 때 카타카나보다는 히라가나를 먼저 접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라가나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히라가나는 여성이 만든 여성스러운 글자이고 카타카나는 남성이 만든 남성적인 글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든 그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요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대답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정말 여성보다는 남성들을 더 대우해주고 그리고 남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귀족이라도 오히려 여성 귀족보다는 남성 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또 학문을 공부하고 글을 배우고 쓰다 보니까 사실 이 귀족 여성들도 자신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여성들이 글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는 이 글자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한번 영상이 이렇게 좀 길어져 버리면 너무 지루하실까봐 이거 좀 이렇게 나눠서 업로드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요. 또 봐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